오늘 주제가 새해 다짐입니다. 11월, 12월, 1월, 2월 이때가 계획에 대한 상담이 되게 많아요. 연초에 세운 계획이 성공할 확률이 8%에 불과하대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요? 그렇게 사시고 싶으신가요? 돈 앞에서 느끼는 다양한 마음을 탐색해보는 시간, 돈 알고 심리의 저는 서민금융진흥원 권은영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김예은입니다. 저는 디마인드 브릿지 마음건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황준철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첫 시간이잖아요.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해드릴까요? 돈 아껴 쓰기로 결심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물수 쓰고 있더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돈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잘 쓸 수 있을 텐데요. 돈 알고 심리는 여러분의 다양한 금융 고민을 듣고 심리학으로 쉽게 그리고 재밌게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혹시 프로그램명 어떠셨어요, 두 분은? 좋은 것 같아요. 한눈에 쏙 들어와서. 심리가 붙어서 마음이 참 편하긴 한데 앞에 돈은 제가 전혀 모르는 영역이라 돈이라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심리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네, 그럼 우리 첫 번째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K푸드가 유행이잖아요. 보통은 우리나라 음식들이 해외로 나가서 이제 유행이 되는데 이거는 해외에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드신 거예요. 응용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역으로 수출된 메뉴라고 해요. 꿀떡 시리얼이라고 드셔보시죠. 한번 먹어볼까요? 네. 근데 애기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달달해서. 맛있나요? 상상했던 것처럼 달달함과 부드러움, 꿀떡의 달짝지근함과 우유의 부드러움이 맛있네요. 어떠세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걸 먹는 게 이 꿀떡 시리얼이 오늘의 우리 이야기할 주제와 관련이 있어서잖아요. 뭔지 감이 오세요, 두 분? 떡 먹는데 말 시켜서. 맛있게 먹었나요? 네, 맛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주제인지 감이 오시나요? 전 떡이 들어갔으니까 뭔가 우리나라 떡국같이 뭔가 새해 느낌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뿌연 사골국물 같은 우유와 어차피 소에서 나온 거라. 그렇죠. 파만 좀 썰어가지고. 그렇죠. 네. 오늘 주제가 바로 새해 다짐입니다. 떡국과 연관된. 맞아요. 네.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연을 받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왔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 새해 목표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건데요. 그래서 큰맘 먹고 헬스장 1년 회원권까지 결제했습니다. 처음엔 열심히 했는데 날씨도 춥고 일도 바쁘고 점점 빠지는 날이 많아지네요. 올해도 왠지 헬스장 기부천사가 될 것 같아요. 저 이번에도 실패 각이겠죠?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듣고 나서 유현님 나이대의 어떤 기억이 떠오르면서 저랑 참 비슷한 사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원래 여자들의 그 새해 목표 다이어트잖아요. 죽어서야 빠져버리는 살인데 저도 이제 헬스장을 끊었죠. 1년권 이렇게 받더라고요. 근데 보통 1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 회원권이었는데 할인을 해준다는 거여서 70만 원에 해준다. 그래서 제가 등록을 했는데 2번 갔어요. 70만 원에 2번. 진짜 2번. 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똑같아서 할 말이 없는데 돈을 일단 넣어놨으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돈만 넣고 내일 가야지, 모레 가야지 하고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새해를 맞이할 때 겨울이잖아요. 헬스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눠줘요. 그런 거, 그쵸? 제가 기업에서 이제 임직원들 대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11월, 12월, 1월, 2월 이때가 어떤 계획에 대한 상담이 되게 많아요. 새해에 대한 개념들과 새해에 대한 계획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마케팅의 포인트죠. 피부를 좀 관리하고 싶어요. 살을 좀 빼고 싶어요. 몸을 좀 관리하고 싶어요. 아니면 뭔가 계획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다이어리 만드는 회사나 스포츠 센터나 이런 데서는 다 마케팅 포인트로 당신들이 지금 이걸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많은 것들을 소비할 수 있도록 어떤 자극적인 체계들을 넣겠죠. 몇 년 전에 나온 그 기사를 제가 촬영 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미국의 그 UCLA 의과대학 연구팀이 이제 조사를 했더라고요. 보면 연초에 세운 계획이 성공할 확률이 8%에 불과하대요. 그리고 나머지 25%는 일주일도 실천하지 못하고 30%는 2주 안에 다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인간미 있는 설문조사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자존심 때문에 답변 내용을 부풀렸을 수 있으니 실제 성공 확률은 8%보다 더 낮을 수 있다. 사실 변화라는 게 쉽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상황에 저희가 저희 스스로 밀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싶었던 욕구들이 다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에 반하는 행위들이죠. 다이어트요. 저희 먹고 싶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하고 저녁에 야식 먹고 싶어하고 운동을 하는 것들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쉬고 싶고 들어놓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욕구에 반하는 거죠. 더불어서 어떤 습관이건 이미 저희의 마음속에 저희의 행동 속에 습관화되면 그걸 바꾸는 건 정말 저희와 끊임없는 싸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상한 거 아니죠. 네,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이 벌어지면 제가 스트레스라고 얘기했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실제로. 근데 뭐 스트레스라는 게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 몸은 그걸 스트레스로 반응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워야 되는 작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다시 사연으로 우리 돌아가서 헬스장을 큰 돈으로 이제 결제를 했는데 돈을 아까워서라도 이제 나와의 약속을 지킬 것 같은데 왜 안 지키게 되는 건지. 저희는 지불고통이라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새 옷을 샀어요. 사면 바로 입으시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3일이고 4일이고 일주일이고 2주고 그땐 좀 나가요. 그만큼 내가 뭔가를 투자했고 고통도 느꼈지만 이걸로 인해서 뭔가 만족도를 갖고 싶으니까.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자극이 약해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자기 회피도 하고 자기 방어를 해요. 바빠요. 뭐 일이 많아요. 몸이 안 좋아요. 자기 합리화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건 인식체계 속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헬스장 1년 회원권을 지출했을 때 어떤 딱 한 번 선불로 내니까 그때의 고통이 엄청났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돈을 썼다라는 그 고통은 점점 멀어지고 둔감해지는 거네요. 자, 이렇게 볼게요. 저희가 100만 원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서 한 10번 가고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끊어요. 그러면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횟수는 저희가 가는 횟수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냥 달달이 가는 게. 근데 저희는 천사가 된 거죠. 이렇게 결제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심리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머리 하는 걸 좋아하는데 보통 예약금을 3만 원에서 5만 원을 지불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불을 하고 막상 미용실에 가면은 미용사 언니가 근데 클리닉도 하면은 더 싸게 해줄 수 있는데 하고 저를 꼬드기시는 거죠. 근데 전 이미 선 예약금을 까먹고 그럼 바로 해주세요 했는데 이제 영수증에는 제가 노쇼 방지로 썼던 5만 원이 같이 이제 찍혀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제가 호갱이 좀 되나요? 아니 기부천사. 기부천사. 그렇게 될까요? 그쵸, 기부천사가 그쵸. 됐죠. 리워드도 있고. 네. 저도 이제 대학생 때나 이럴 때는 체크카드 썼었는데 그러니까 딱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맨날 학식 먹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순댓국 먹는 게 저 파티였고 막 몇십 년 전에 네. 직장도 다니고 하면서 신용카드 만들고 한 장에서 두 장, 세 장 막 이렇게 늘고 확실히 씀씀이가 커지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할부로 나가면 내가 돈을 썼지라는 게 감각이 좀 무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신용카드도 그런 지불의 고통에서 둔감하게 만들어주면서 소비를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지불의 고통은 점점 사라지고 또 저희는 각종 호르몬의 지배를 받으면서 작심삼일로 항상 목표들이 끝나버리는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요? 소장님? 그렇게 사시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요. 네. 저희가 작심삼일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작심삼일이 끝난 거야. 나 더 이상 할 게 없어가 아니라 3일하고 다 일주일 안 했어요. 그럼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심삼일을 부정적인 걸로 보지 말고 나 다시 시작해야지 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가 하나 중요하고요. 두 번째, 계획을 잡을 때 되게 충동적으로 잡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저녁 먹고 있는데 갑자기 현타가 오죠. 나 너무 살찐 것 같아. 다음해부터 살 좀 뺄 거야. 얼마 정도 빼지? 라고 충동적으로 잡는데 사실은 계획은 충동적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2025년에 계획을 잡으신다면 2024년 한 10월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의 어떤 키 컨셉은 무엇일까? 거기에 맞춰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지? 그런데 내가 2024년을 살았을 때 라이프 서클이 이렇게 돼서 이때는 되게 뭐가 많았고 이때는 적었고 올해도 비슷하게 진행이 될 텐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난 2025년의 계획들을 어떻게 짜지가 사실은 어느 순간 딱 충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차분히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저희한테 구정이 있고 신정이 있어요.
1월 초에 계획을 짠 거가 끝난 게 아니라 다시 그쵸, 우리는 그쵸. 또 2월에 또 한 번의 한 해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내가 만들었던 계획들이 어땠는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정말 2025년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작심 3일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쵸. 네. 아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죠? 얘기를 또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상품 중에 청년 도약 계좌라고 있어요. 60개월을 매달 이제 70만 원씩 넣으면 5천만 원까지 불려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60개월을 이제 청년들이 붓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그렇죠. 일인데 소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또 적용을 해보면 6개월짜리 단기 적금을 10번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청년분들도 내가 계속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가입을 다들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우리가 흔히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 버킷리스트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더킷리스트라는 게 있대요. 이건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식의 목표를 세우는 거를 더킷리스트라고 하는데 돈이랑 관계된 목표라고 하면 내가 돈을 진짜 많이 모아서 아파트 살 거야 이런 커다란 목표보다는 택시 안 타기, 커피 하루 한 잔으로 제한하기 그런 식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 오늘 첫 시간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2025년의 계획들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왔는데 조금 더 한 번 정도는 더 깊이 한번 바라보고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동기를 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작심삼일에 대한 의미를 다시 재이해할 수 있어가지고 좋았어요. 저도 최근에 계획한 게 안 돼가지고 지금 무기력증을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어쩌면 작심삼일을 100번 하는 것도 나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작심삼일이 100번이 되면 300입니다.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오늘 돈 알고 심리에서는 새해 다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 시간이 이제 새해 목표를 세우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 세운 분들도 계실 텐데 의지를 좀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